지냈죠? 네, 이번 시간에는 1단원 제2소단원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수필을 한 편 소개해 주려고 해요. 글쓴이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독서 경험을 소개하고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수필을 한 편 가져왔어요. 네, 제목이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있는지 글쓴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책 하면 가장 먼저 어린 시절이 떠오른대요. 우리 가족이 새들어 살던 집은 앵두나무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집 뒤 언덕에는 남춘천역이 바라보였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책 하면 가장 먼저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자신이 살던 어린 집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춘천 근처에 살았었나 봐요. 그래서 외로울 때는 그곳에 올라가서 기차를 바라보기도 했고 소양강도 바라보기도 했대요. 얼마나 아름답던지. 한박 피어 있었던 개나리 무리도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네, 개나리가 집 근처에 많이 피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유만으로 그 시절을 낭만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아니래요. 사실 진짜 이유는 자기가 그 시절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엉뚱한 데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유교양문고라고 해서 문고로 펴낸 책을, 그러니까 세트 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책을 나라에서 학교에 공짜로 주었대요. 그 공짜로 받은 책을 주기만 하면 안 읽으니까 선생님이 특별 지도를 해주신 거예요. 수업 끝나고 모여라. 그래서 독후감을 써라. 그때 자기는 다른 친구들은 다 귀찮아했지만 자기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다라는 자신의 경험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 자유교양문고라는 것을 읽으면서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독후감을 쓰면서 자기는 유년 시절에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기쁨, 굉장히 기쁘고요. 격려를 받았고요. 흥분되었고요. 위안을 얻었고요. 황홀감과 행복감을 받았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저는 무엇으로 위안을 얻었을까요? 전학을 간 곳이라 친구도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아 위축되어 있던 그때 책 읽기야말로 저의 결핍을 충족해주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시간이 굉장히 자신은 즐거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쓴이는 어린 시절에 땡땡땡과 땡땡땡이 결핍되었대요. 그 속에서 독서 경험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글쓴이는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결핍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정서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결핍되어 있었냐 설명을 해보면 근거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전학을 갔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실질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새들어 살았다고 했어요.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얹혀 살았던 거죠. 그 전세를 들어 살았다는 거죠. 자신의 그 마음속에서 굉장히 헛헛한 부분, 좀 공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그 청소년기의 시절에 자기는 독서를 했고요. 독서 경험을 통해서 나라에서 자유교양문고를 주었다고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들이 이곳에 표현되어 있었죠. 기쁨, 격려, 흥분, 위안, 황홀, 행복감을 본인은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넘어갈게요. 지금은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적어 보입니다. 지금은 글쓴이가 살았던 시절보다는 많이 풍요로워졌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책 읽기에서 느꼈던 감정을 요즘 젊은이들은 경험할 일이 드물 것 같다. 우리는 조금만 나가면 서점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지금 도서관에도 책이 엄청 많고요. 책을 접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대요. 어떤 시대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늘 모자람을 느낀대요. 청소년기는 늘 모자람을 마음속에 갖고 산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청소년들을 향해 새로운 것을 쏟아내어도 비어있고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양한 매체들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SNS를 가지고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외롭대요. 그러나 그 모자라고 부족하고 외로운 부분을 스스로 채워간다면 얼마나 충만해지겠느냐라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인데요.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그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변을 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책 읽기가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책 읽기죠. 자, 청소년기는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책에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것을 내가 느낀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면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청소년기는 늘 모자라다고 했고요. 그 모자란 것을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 라고 설명하죠. 메모를 통해서 청소년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라고 했는데요. 뭘까요? 기억, 지읒, 기억, 히읗. 간접 경험이겠죠?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청소년기에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책 읽기의 가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가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인터넷이면 다 해결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쉽게 긍정할 수 있겠죠. 인터넷이 나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했다. 나는 외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정보의 바다라는 비유가 들어가 있죠. 원하는 것을 모두 낚아올릴 수 있다. 하지만 글쓴이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정보는 이제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정보가 가치를 지닌다라는 옛날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보혁명 이전에는 정보를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쥐었지만 지금은 정보가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는 데다가 특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다. 인터넷에 검색어 하나만 치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죠. 그렇다면 흩어져 있고 넘쳐나고 흘러다니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눈,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는 눈, 많은 모래사장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내가 그곳에서 진주알을 캐내는 것 같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골라내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정보가 굉장히 많지만 서로 관련성이 없어 보여. 그냥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엮어내가지고 유관한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슬이 막 널려있는데 그것을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 없듯이 그것을 가치 있는 것끼리 묶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해내는 것. 그러니까 그냥 정보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지금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읽어내고 자신의 말로 풀어낸다거나 또 다른 의견을 생산해낸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한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약이 되어 있어요. 안목과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목은 뭐냐?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눈이겠죠. 그죠?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엮어내는 것, 능력. 그 다음에 엮어낸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으로 재창조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정보들을 안목 있게 바라보고 그런 것을 다시 만들어내고 엮어내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글쓴이가 말하고 있냐면 평소에 꾸준히 책을 읽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고 낮은 단위에서 가장 크고 높은 단위의 지식을 다루는 것은 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 네모와 네모를 길러준다라고 했습니다.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안목, 그죠?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안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엮어내거나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 책 읽기의 가치입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특히 글쓴이는요, 문학작품을 많이 읽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왜 문학작품을 많이 읽으라고 했나 보면 문학작품은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이다. 언어로 만들어진 집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집 안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그러한 간접 경험을 문학 작품에서 유독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는 문학을 읽어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요. 첫 번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이해한다고 해서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타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물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은 자세로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문학이 그렇고요. 그리고 그러한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이 담긴 그릇, 아까 그것이 곧 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문학 작품은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이다. 두 개 지금 같은 거죠. 비유하고 있고, 두 번째, 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이 담긴 그릇이 곧 책이다. 책에는 뭐가 들어있대요? 문학 작품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 작품이 많이 들어있는 집, 그리고 문학 작품이 담겨있는 그릇인 책을 읽도록 하기, 책을 많이 읽어라라는 그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문학 작품을 통해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알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 세 번째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책 읽기의 가치에는 동의하더라도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네, 중요합니다. 가치는 내가 생각한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많이 못 읽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텔레비전, 게임, 영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나의 흥미를 끄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자꾸 궁금증을 던지고 있죠. 재미없는 따분한 내용인데 왜 읽어야 하는가? 다 일리는 말입니다.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서 우리는 게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요. 그죠? 근데 왜 따분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라고 강요합니까?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다라는 거죠. 대체로 하기 쉬운 일은 즐겁기는 하지만 정신적 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한대요. 하지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은 가치 있는 일은 우리가 해내면 우리 정신의 키가 훌쩍 자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죠. 첫 번째, 하기 쉬운 일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텔레비전 보는 거, 누워서 텔레비전 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게임하는 거, 영화 보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기 쉬운 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일은 뭐 어떤 일일까요? 그러면 당연히 책 읽기겠죠. 이런 일을 해내다 보면 우리의 정신의 키는 훌쩍 자란대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겠죠. 하기 쉽고 즐겁기만 한 일을 하면 시간은 흘려보내겠지만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일은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책 읽기의 네모는 고통스러워도 네모는 가치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가치 있다.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 능력이 마구마구 신장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하기 쉬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렵지만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일, 즉 독서를 하자라는 내용의 네 번째 문단입니다.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눈에는 비늘이 덮여 있대요. 어떤 비늘이 덮여 있을까? 경험이라는 비늘, 편견이라는 비늘이 덮여 있대요. 왜?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의 비늘이죠. 나 다 알고 있어. 책 안 읽어도 돼.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된 치우친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을 우리가 모두 비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좋은 책을 읽는다면 바로 그 비늘을 벗겨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 즉 진짜 눈에 비늘이 덮여있다는 게 아니라 생각에 경험이 많다라는 혹은 내가 치우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책을 읽으면 벗겨진대요. 그래서 우리 시야가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시야가 아까 정신의 키가 성숙했듯이 정신적 능력이 한꺼풀 성장한다는 거겠죠. 정말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는 것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봉사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던 신봉사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그 과정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값지기 때문에 책 읽기를 강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속담 하나 하고 있죠. 격언 하나 넣고 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라는 말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평생 가야 하고요. 어렵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고요. 가치 있고요.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삶은 광휘로 둘러싸이게 된다. 넓고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길이 좁고 어두워서야 되겠습니까? 광휘, 넓고 밝은 곳으로 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책과 벗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책 속에는 길이 있다. 그러므로 평생 책과 벗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크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쓴이는 책 읽기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유년 시절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평생 책과 친구를 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책 읽기가 가치 있냐라고 말했냐면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청소년기가 어떻다라고 했죠? 굉장히 마음이 허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세 번째는 청소년기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기억하시나요? 인터넷은 정보의 홍수라고 했었죠? 자, 그곳에서 정보가 넘쳐나. 그럴 때 나는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뭐를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안목, 그죠?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또 능력, 어떤 능력? 가치 있는 정보를 엮어내는 능력. 또 세 번째는 그러한 엮은 정보를 가지고 자신이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안목과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세 번째, 많은 다양한 책의 장르가 있지만 특히 작가가 강조했던 갈래는 어떤 거였냐? 문학작품을 읽으라고 했죠? 왜 문학작품을 읽으라고 했냐? 누구를 이해할 수 있다. 나를 이해할 수 있다. 나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나와 타인의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들의 고통을 알면 어떻게 되겠느냐?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고 시민으로 성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네, 쉬운 게 많이 있고 그죠? 굉장히 편안하고 간편하고 쉽고 재밌는 일이 많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야 한다. 자,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신의 정신적 키가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 읽기를 많이 읽어야만이 정신적인 키가 성장할 수 있다. 정신적인 능력이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 라는 글쓴이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가지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글쓴이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